to me. You are a mystery. When you call my name, it's like a little. 아방가르드 입니다. 자, 벤츠 C300 아방가르드인데 예, 전위적이고 뭐예요 그래서 아방가르드야 맞아요 전위적이다 초현실적이고 호이연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휘연입니다. 오늘은 아방가르드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세기는 아방가르드의 시대였습니다. 아방가르드는 성경과 신화라는 두 개의 주제를 주로 다루었던 미술의 오랜 전통과 역사에서 분열되면서 등장한 가장 강력한 미술 운동이자 태도이자 실천이었습니다. 이는 사진, 영화 같은 시각매체 기술의 발달과 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성립되는 정치사회 예술적 변화와도 모두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아방가르드는 원래 최전선, 최전방을 의미하는 프랑스의 군사 용어입니다. 이후 아방가르드는 정치, 문화, 미술, 패션, 음악, 영화 등 예술 영역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단어로 변화했고 혁신적이고도 놀랍게 실험적인 사람이나 작업의 결과를 의미하는 단어로 통용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경계를 넘어서는 전위적 시도를 포함해서 반제도, 반관습적인 모든 실천을 모두 의미하기도 합니다. 16세기 프랑스 인문학자이자 법률가, 역사가인 바스키에가 다른 시인들보다 선구적인 작가를 지칭하면서 사용했고 19세기 프랑스 혁명적 계몽주의자인 생시몽은 사회에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들레르는 새로움을 향한 예술의 덕목은 사회적 기능의 수행이 아니라 미학적 본질, 즉 영원한 것을 끌어낼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방가르드의 개념은 생시몽이 제시한 예술의 사회 참여와 변혁의 열정, 그리고 역사적 진보를 지향한다는 맥락에서 쉽게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혁명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 미술의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폴 시니악의 식사는 신인상주의 대표적인 작가가 표현한 전묘법의 아름다운 회화입니다. 주제는 부르주아의 일상을 다루고 있지만 작은 원색의 점들로 화면을 구성하였고 팔레트에서 색을 섞지 않고 화면 위에 점으로 표현하면 우리 망막에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섞인다는 과학적 이론에 기초한 작품입니다. 당시 시니악은 독립전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프랑스 화단의 앞선 성각자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런 시니악이 사랑하는 제자 마티스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스케치 여행을 다니며 가깝게 지냈고 마티스는 시니악의 신인상풍을 수용했습니다. 대표작인 호사, 정적 그리고 관능은 해변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신화 속 인물들과 함께한 가족의 모습을 점을 사용하여 화려하고도 원색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시니악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마티스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리라는 기대로 시니악은 이 작품을 구매하며 마티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1906년 마티스가 삶의 기쁨이란 작품을 발표하자 시니악은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점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이 그림에 대해 시니악은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선들, 상징주의 화가인 랜선의 칠보 화구통 같은 천박한 색채, 공간감이 전혀 맞지 않는 구성 등을 언급하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시니악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티스는 자신의 목표가 신인상주의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 이 그림에서 드로잉과 칼라링, 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회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니악은 분노했지만 이 그림을 보고 도전의식을 느낀 새로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카소였습니다. 그는 1907년 자신의 그림을 보러 오라고 마티스를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아비뇽의 여인들을 본 마티스는 피카소가 회화를 말살하고 있다 라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 인물보다 조금 큰 5명의 여인의 누드화인데요. 왼쪽 여인과 오른쪽 2명의 여인의 모습이 당시로선 매우 기괴했습니다. 작가는 유행했던 아프리카 마스크의 얼굴을 사람의 얼굴에 차용했고 가슴이나 다리를 마름모나 사각형으로 대체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선 인체를 전면, 측면, 후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다시점을 결합한 그런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원근법이라는 오래된 법칙이 깨어진 구체적인 상태였고 이 작품은 입체파의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피카소의 도전이 마티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함으로 비춰졌고 1908년 입체파 작가인 브라크의 에스타크 풍경화를 입방체가 우그러든 듯한 표현이라며 독립전 전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입체파의 새로움에 매료된 작가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이들은 곧 주요 전시의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1912년 쥐샹이 출품한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의 여인을 보고 그러나 이들은 경악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계단을 내려오는 인체를 연속적으로 표현했고 입체파와 미래주의 형식에 기초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기계적이고도 비회화적인 표현, 쥐샹은 때로는 자를 대고 선을 긋기도 했었습니다. 비회화적인 표현으로 입체파 심사위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물론 이 거절은 쥐샹이라는 20세기 최고의 스타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아방가르드의 정의이자 중요한 단면입니다. 역사적 변화가 내포된 아방가르드의 개념을 분명히 잘라서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헤겔은 이것의 정의에 대해 난색을 표했고 니체는 역사가 없는 것만이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앞섰다는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새로움, 그것이 구현된 시대가 바로 아방가르드 시기이고 특히 20세기 전반의 이런 일련의 시도들을 역사적 아방가르드 시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방가르드 이론을 역사화한 피터 뷰르거는 아방가르드 이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강력하고 일관된 주제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뷰르거는 미술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넘어서서 사회미학을 실천하는 20세기 전반의 다다, 초현실, 미래주의,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모더니즘과 구분해서 역사적 아방가르드라고 명명하고 자신 이론의 실증으로 제시합니다. 즉 형식적인 변화 추구나 새로운 그룹 운동과 구분해서 생시몽이 주장한 예술 제도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이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파는 기술과 전쟁을 미래를 위한 해결책이자 낡은 예술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희망으로 보았고 삶의 가장 공격적인 형태들 아래 예술을 종속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다는 장난 같은 해프닝이나 일상적 오브제를 과격한 방식으로 예술에 끌어들여서 예술을 희화화하거나 권위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다다는 제도화된 예술 작품의 존재성, 제작 방식, 작가의 역할, 미적 범주 등을 파괴하고 일상적 오브제의 포함과 미적 무관심을 강조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삶에서 단절된 예술의 생산적 잠재력이 실제 삶을 갱신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는데요. 예를 들면 오토마틱 드로잉이나 오토마티즘을 시행하면서 무의식에 잠재된 어떤 욕망이나 감정을 느끼고 표출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시를 살아내고 실천하자라는 브레통의 주장처럼 초현실주의는 일상의 행위들 속에 내재한 의미를 발견하려는 장난, 놀이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산업적 재료를 탐색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물적 실천을 선보이며 새로운 사회적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나 베를린 다다 모두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통한 정치적, 혁명적 주제를 전달했습니다. 뷰르거는 역사적 아방가르드가 새로운 형식 참조, 미학적 탐구 등과 상관없이 예술과 삶의 분리를 종결시키는 데 앞장서고 생산 및 수용으로부터 소외된 예술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뷰르거에게 이것이 유토피아였습니다.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새로움의 동력을 상실했는데요. 1963년 미국 파사디나 미술관에서 쥐샹의 회고전이 개최되면서 작가들이 쥐샹을 연구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다시 중요하게 부활합니다. 이것을 네오 아방가르드라고 불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콜라주, 아sam블라주, 오브제, 레디메이드, 모노크롬 등이 다시 채택됩니다. 미술 사조로는 팝아트, 미니멀리즘, 퍼포먼스, 플럭시스나 해프닝 같은 새로운 시도, 그리고 개념 미술 등이 있습니다. 뷰르거는 형식이 재수용되지만 아방가르드의 정신, 즉 사회 변혁의 정신은 사라지고 변혁의 역사를 오히려 제도 안에 포함시킨 점에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미학을 강조하고 일상적 실천들을 혁신하려 했던 역사적 아방가르드가 제도 비판에 온전히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미술에서 변화의 요구를 어떻게 틀지울지 하는 문제는 새로움에 대한 욕망과 함께 아방가르드 담론에 동인이 됩니다.
새로움은 모든 제도, 조직과 단절되어야 하고 역사와 제도 밖에서 생성될 뿐 아니라 어떠한 재현적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추상적 상태이기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방가르드를 둘러싼 논쟁도 제도, 새로움 등의 복잡한 관계와 정의의 문제로 점차 명확하게 정의하고 논의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새로움을 지향하려는 그 의지, 그로 인한 다양한 시도와 혁신의 태도가 역사 안에 증거로 남아있고 우리는 그것들에서 어떤 힌트들을 발견할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연 TV. 낙서처럼 아마추어 또는 어느 누구도 시행 가능한 표현의 공공적 위치의 사건이라는 점에서